네, 안녕하세요. 재홍군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올리는 게임 주제와는 좀 상관없는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제가 이제 게임하는 영상을 보시니까 제가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사실 저는 크리에이터라는 말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로그를 주로 이제 블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거 혹은 뭐 리뷰어라는 말이 조금 더 저한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올릴 글에 이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이 채널밖에 올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게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IT,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알게 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게 아마 내용일 것 같아요. 블로그로 돈 벌기가 가능할까?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블로그로 돈 벌기가 가능한 걸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구나.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유명한 블로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제가 수익을 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으면 다른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좀 그냥 블로그로 얻는 수익만으로도 살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지금은 벌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로. 충분히 이제 누구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블로그를 잘 활용하면 뭐 아르바이트 대신 혹은 이제 부업이라고 할까요? 재테크 용으로 충분히 괜찮은 매체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조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 충분히 돈 벌기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럼 얼마나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뭐 조금 고정적이진 않고 변화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 세 자리? 세 자리. 근데 많은 세 자리는 아니고, 세 자리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블로그로 유명하신 분 있죠? 네, X분. 그분은 그 블로그를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번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 제가 대충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겠다. 이 사람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겠다. 이게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아주 이제 뭐 파워 블로거라고 얘기하는 분들, 난 프로 블로거 분들은 그리고 전업으로 이제 블로그 개인 사업을 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꽤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따라잡기는 어렵죠.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다 보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 어, 100만 원 이상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블로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블로그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교육, 뭐 책 이런 걸 통해서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한 편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막 하지는 않고요.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블로그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블로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제가 한 2년가량
블로그를 저는 3개 운영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하나 있고요. 그다음 티스토리 블로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구글에서 하는 블로거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3개 채널 운영해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 블로그들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다음 한번 가보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블로그를 키워서 파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요 밑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바이럴 업체입니다. 이거 막 영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스팸 그 네이버에서 걸르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스팅 알바, 블로그 매매, 블로그 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블로그 매매, 블로그 임대 이런 거는 한 달 방문자가 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런 쪽지들이 하나씩 날라와요. 근데 뭐 규모에 따라서 뭐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그다음 뭐 네이버에서 C랭크 된 이후에는 그 최적화 블로그를 키우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노출이 가능한 블로그를 사서 이제 대행사에서 그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에서 보통 이렇게 블로그를 사는데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는 팔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 개인 정보가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블로그를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개인 정보가 나가게 돼요. 그다음 이렇게 블로그를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품질에 걸립니다. 블로그가 죽어요. 예. 그래서 나 블로그 이제 안 할 거야. 내 개인정보 상관없어. 뭐 이런 분들은 블로그 이렇게 매매하시고 뭐 임대하셔야 되는데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불법이에요. 파는 거는. 그렇게 해서 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네이버가 한 사람당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 만드는데 4개 다 됐어. 그러면 동생 거, 친구 거 3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 2개 정도 빌려줘라 내가 얼마 줄게 이래갖고 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블로거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 건바이 건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로그 알바 소개해 드립니다. 글 복사 후 붙여넣기 포스팅 카테고리 임대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를 건바이 건이라고 해요. 건바이 건은 한 건당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주더라고요. 많이 주는 데는 5만 원, 조금 주는 데는 그 2만 원, 아주 조금 주는 데는 만 원. 그런데 이 건바이 건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블로그의 글을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스크랩 작업이라고 그래갖고 다른 블로그에서 내가 올린 글을 스크랩을 막 해요. 그러면 이게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행사에서는 자기 광고주에게 그걸로 어필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내 블로그를 쓰는 건데 저는 거기서 이제 보내준 사진이나 글을 그대로 그냥 올리면 돼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10분? 빠르면 5분 그냥 복사 드래그 쫙 해갖고 붙여넣기 한 다음 올리면 됩니다. 상위 노출은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막 스크랩 작업을 해갖고 상위 노출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뭐 소소하게 몇만 원씩 들어오는 재미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저품질 걸려요. 반드시 저품질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네이버 기술이 좋아져 갖고 이제 웬만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제 포스팅을 하거나 막 이러면 스크랩 작업하고 그러면 블로그가 죽어요. 근데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 블로그가 죽어도 어차피 다른 데 거 또 사서 쓰면 되잖아요. 결국 손해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거에게 피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앞까지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 매매나 임대 그다음 건바이 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고 이 나중에도 위험 요소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방법은 블로그 처음 하다 보면 이런 쪽지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럼 돈이 되나? 그러면 실제로 해봐도 또 돈을 줘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상적 혹은 합법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세 번째 방법이긴 하죠. 이 템핑이나 에드픽, 그다음 뭐 스마트 포스팅, 요즘에 어플 보면 리워드 앱이라고 그래갖고 뭐 게임 소개하거나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 내 블로그를 통해서 뭐 게임이나 제품, 서비스를 소개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가입을 하거나 게임을 설치하거나 그러면 돈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처음에 이 블로그에 링크가 많이 달리면 그리고 특히나 이런 광고 링크가 달리면 블로그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강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에 그 네이버에서 네알검이라고 그래갖고 네이버가 알려주는 검색, 그래서 네이버의 기준을 조금 제시해 주거든요. 네이버는 광고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 그냥 정도껏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정도껏.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템핑이나 에드픽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거 교육도 가서 받았거든요. 예전에 그 특강해 갖고 분명히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상상도 못할 방법 막 이런 걸 통해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리워드는 이거는 그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막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막 밑에 링크 달리고 광고 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누르면 막 뭐 가입하라고 그러고 다운받으라고 그러고 예, 그게 다 이거예요. 템핑, 에드픽, 리워드 앱 같은 걸로 예, 막 사람들한테 뿌린 다음에 사람들이 설치하면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이걸로 많이 버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버십니다. 예, 근데 저는 뭐랄까요. 정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좀 맞나 모르겠는데, 보통 템핑이나 에드픽 리워드에 마케팅을 하려면 게릴라라고 그래갖고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막 홍보를 해요. 여러분 카페 가입하셔갖고 보면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에 사용되는 우리가 뭐 카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고 문구죠. 카피가 대부분이 지어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뻥치는 거죠. 뻥치는 거. 뻥쳐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입하게끔 만드는 게 많거든요. 자기가 마치 진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내가 써본 것처럼 물론 써보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좀 옳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컨텐츠지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보니까 그 게임 사전 등록 있잖아요. 게임 사전 등록에서 제일 많이 수익을 거두신 분이 블로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아무튼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애드센스, 또 애드포스트라고 그래갖고,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광고고요. 여기 제가 잠깐, 안 되겠구나. 보여드리면 안 되겠네. 애드포스트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만 있는 건데요. 블로그 쭉 내려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박스칸 돼 있어서 광고 달리는 게 있어요. 애드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 애드포스트고요. 구글 애드센스는 그 뭐냐게 뭐 신문사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글 읽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스 광고 나오죠. 예, 그게 이제 구글 애드센스거든요. 누가 그거를 클릭하거나 거기서 뭐 이것도 뭘 해갖고 다운을 받거나 뭐 가입을 하거나 이러면 그거를 게시한 이제 블로거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금액이 진짜 적습니다. 돈을 많이 안 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뭐 600만 원, 70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녹화 중을 이렇게 박스로 쳐놓고 하는 중이라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라는 분 있죠. 블로거 중에서 정말 유명한 강사분이신데 제가 좀 궁금해하고 막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블로그에 포스팅을 올리셨는데 한 달 애드 포스트 수익이 600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예전에 그 애드 포스트로 700만 원 되는 분을 그 돈을 버는 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하루 방문자 수가 뭐 10만일 때도 있고 5만일 때도 있고 막 7만일 때도 있고 이래요. 하루 방문자 수가. 그런 분들은 네이버 애드 포스트로만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엔 뭐 비화들이 있어요. 저는 그 남자님이 버시는 게 되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만나지를 못해서 못 물어봤어요. 자, 하여튼 뭐 그게 애드포스트고요. 구글 애드센스는 애드센스로 돈 벌기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미국이나 이제 영미권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방법이에요. 꽤 많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애드포스트보다 애드센스가 단가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네이버 블로그에는 구글 애드센스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티스토리 블로그,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블로그, 그 다음에 구글 블로그, 제가 아까 구글 블로그 한다고 그랬죠? 구글 블로그로 하는 분들은 구글 애드센스를 달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내가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자, 그 내 글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을 이렇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그 광고를 다르게 보여주거든요. 그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애드센스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블루오션이었던 항목이 이제 레드오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매 보면 이 구글 애드센스도 티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검색량이 네이버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유입을 시켜야 돼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하고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을 때 여러분이 네이버라면 자기 회사 블로그를 먼저 보여주겠어요? 아니면 다른 회사 블로그를 보여주겠어요? 당연히 자기 회사 블로그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제 노출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거는 티스토리 블로거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우리가 이 키워드라고 얘기하는데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보편적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비슷한 글을 올려요.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이 다 제목이랑 뭐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따라하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먹는 사람만 먹고 신규로 시작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그런 키워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건데 또 검색은 많이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발견해서 포스팅을 하신다면 구글 애드센스로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티스토리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유튜브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광고들도 다 구글 애드센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이 여기서 너무 길어졌네요. 따로따로 한 항목만 해서 사실은 동영상을 찍어도 충분히 이제 뭐 분량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체험단을 통한 수익이에요. 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체험단을 많이 하시죠. 체험단은 뭐 포인트 같은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처음에 시작하면 체험단을 하는 게 내 블로그를 안 좋게 만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셔갖고 체험단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과정에까지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체험단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는 뭐 저는 이제 밑에다 위블 사진 붙여놨는데요. 위드 블로그가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이 체험단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이트거든요. 뭐 위블 되게 많아요. 무슨 체험단 뭐 서울 오빠인가 서울 오빠 뭐 이런 요즘에 체험단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먹을 것만 먹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체험단 보면 가끔 뭐 IT 제품 아니면 뭐 헬스 제품, 육아 제품 이런 게 있어요. 왜 체험단을 하는 게 좋냐면 체험단을 해갖고 내가 얻은 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좀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 비록 방문자가 적지만 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이쁘게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면 업체들에서 그 포스팅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일 같은 게 와요. 예, 우리 제품 요런데 뭐 포스팅을 해달라. 원고료를 줄 때도 있고 뭐 제품을 줄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체험단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하시면 체험단 해보시면 좋아요. 이것저것 막 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블로그를 만약에 만드신다고 그러면 주제를 정하실 거 아니에요? 블로그를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이제 그거에 관련된 제품 그런 서비스는 하시면 좋아요. 내가 맛집을 하겠다. 근데 맛집은 사실 개인 블로거라기보다는 업체들이 많이 껴있어 갖고 깔끔하진 않아요. 아무튼 뭐 맛집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체험단은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주제가 있는 그런 거를 체험단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리뷰를 통한 수익이에요. 리뷰. 여러분 블로그 보시다 보면 맨 밑에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죠? 이 포스팅은 어디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게 공정위 문구라 공정거래위원회 문구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블로거지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이 공정위 문구를 꼭 가입이 넣게 돼 있어요. 돈 받고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받고 하는 경우에는 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된 거죠. 자, 원고료는 단가가 대충 정해져 있어요. 뭐 불문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대충 업계들 사이에서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의 경우에는 뭐 하루 방문자 수가 2만 명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받는 돈, 하루 방문자 뭐 5천 명 이상일 때 받는 돈, 하루 방문자 10,000명 이상일 때 받는 돈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게임 블로거 하면 이렇게 뭐 게임 블로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루에 뭐 두세 건씩 돈을 받고 게임에 대한 글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머릿속으로 대충 굴려봐 갖고 이분이 얼마를 받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엄청 많이 그래요. 많이 봅니다. 많이 벌어. 그러니까 리뷰를 통한 수익이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삼아야겠다고 했을 때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최종 목표치는 리뷰를 통한 수익 혹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이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겠다. 요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 3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에드픽 리워드 하기 위해서 뭐 CPA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CPI, CPA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려고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요것만 올리려고. 왜냐면 혹시 네이버에 올렸다가 저품질 올까 봐서 다른 블로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3가지 정도 그다음 체험단은 재미로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 제 동영상 그 뭐냐 구독자 중에 제가 가르치는 학교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도 있는데 블로그에 돈 버는 법 이런 거 올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근데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즐기고 있는 게임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저처럼 블로그에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동영상으로
게임하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독서를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단순히 독서를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읽은 독서, 내가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책을 읽은 혹은 그 책을 읽을 대상이 내가 올린 글을 보고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취미를 즐기는 분들은 단순히 취미를 내가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한 기록을 조금 남겨보시면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조금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번 동영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돈 버는 법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좀 너무 아재스럽게 끝난 것 같아요.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거. 제가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블로거예요. 조금 뭐 글 올리면 거의 뭐 블로그 그 란이라고 하죠. 네이버 블로그 란에 뭐 맨날 상위 많이 올라가요. 예, 오늘의 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확인하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이제 나중에 블로그에 이제 글 쓰고서 참고 자료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조금 안 불편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